안녕하세요. 동행가족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1탄 했고 오늘 이제 2탄인데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뭔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두 재판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거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잘못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도 숨기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이 두 재판 쌍방울 대부송금 의혹과 대장동 재판 이 의혹에 대통령이 걸려 있는데 이거 공소 취소해야 된다는 쪽으로 민주당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무슨 상황이 바뀌었느냐, 연어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박상용 검사 수사,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재판, 그리고 안부수 기소. 요 세 가지 보면 이게 어떻게 갈 건지 알 수 있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알아볼 건 바로 대장동 재판입니다. 그럼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느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 두 번째, 남욱의 진술이 바뀌었다. 세 번째, 유동규의 진술이 회유를 당한 거다. 자, 이 세 가지는 또 무슨 내용이고 이게 정말 일리가 있는 건지 이게 정말 결정적인 건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자, 정영학 녹취록 조작 무슨 일일까요? 정영학 녹취록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장동 재판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걸로 대장동 사건이 터졌어요. 자, 2021년 9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뻥 터진 게 2021년 8월 말. 이제 한 언론 보도로 이게 터졌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정영학 이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장동 수사가 급무살을 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급무살을 타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영학 녹취록은요, 대화 스토리예요. 2012년,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2010년에 되죠. 그 다음부터 위례 신도시 먼저 개발하고 대장동 신도시 개발로 가잖아요. 위례 신도시 할 때부터 2021년 4월까지 대장동 이 수익을 분배할 때까지의 과정이 쫙 녹취록이 들어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치밀한 사람인 거죠. 이 정영학 회계사라는 사람은요, 아예 완전 초창기 멤버예요. 초창기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건을 오래 했던 게 그러니까 가장 초창기부터 합류한 게 정영학 남욱이잖아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유동규 오고 뭐 김만배 오고 하잖아요. 그죠? 그 과정 처음부터 그다음 중간에 사실은 남욱이냐 김만배가 서로 이렇게 위례는 남욱 주도를 한 거고 대장동도 처음에 남욱 주도를 하다가 김만배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도 정영학은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회계사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건가, 그 수익 구조, 그다음에 주식 배분 이런 구조를 실무적으로 짜는 역할을 했던 핵심 멤버죠. 근데 이 멤버가 이걸 다 녹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대화 내용을.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2021년 9월부터 이걸 이제 검찰에 제출하는데 한 번에 다 주질 않아요. 줬다가 또 검찰이 더 있지? 그럼 좀 줬다가.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어떻게 녹취록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지 분명히 생각을 했겠죠. 자, 그 녹취가 얼마나 되냐면요, 녹음 파일이 129개 이상, 음성 녹음과 영상 등이 담긴 USB가 9개 이상, 어마어마한 양의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이 됩니다. 그걸 다 풀어요. 자, 처음에 정영학이 스스로 민간 속기사에 의뢰를 해서 그 녹취록을 다 풀어서 내요, 검찰에. 대장동 1기 수사팀이 대장동 그 검찰의 내에 있는 속기사 12명을 동원을 해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왜냐면 2021년 9월에 제출했으니까. 요건 이제 윤석열, 이재명 대선 붙었을 2022년이 대선이고, 그 전 2021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 검찰이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이걸 또 한 번 다 풉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죠. 윤석열 정권으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다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다시 녹취록을 풀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자, 민주당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버전이 조작이 됐다는 거예요. 정영학도 실제로 1심 끝나고
검찰이 녹취를 조작했다면서 의견서와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목이 조작이 됐느냐?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윤석열 검찰이 김용과 정진상을 엮어 넣으려고 일부러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게 이거의 핵심입니다. 그럼 뭘 조작했느냐 봐야죠. 첫 번째, 위례신도시라고 얘기한 걸 윗 어르신들이라고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기간이 2012년부터 쫙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녹취는 언제 한 거냐면 2013년 8월 30일. 이때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할 그때예요. 누구랑 얘기하면 남자와 정영학 회계사가 서로 나누는 대화예요.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예, 자, 그래. 그렇게 직원들한테도 너가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누가? 윗 어르신들이 라고 이제 검찰이 제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맥락을 보면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 업자들과 유착해서 위례신도시 사업자를 뭔가 내정해서 승인해 준 것 같은 뉘앙스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윗 어르신들로 가면. 그럼 이제 윗 어르신들이 누구냐? 요게 이제 정진상. 그게 성남시 수뇌부가 바로 정진상, 김용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영학은 검찰이 정진상과 김용을 구속하기 위해 녹취서를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조작됐냐? 자, 지금 보시면 이기 수사팀은 이걸 윗 어르신들이라고 듣고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정영학 녹취록, 정영학이 푼 녹취록에는 이게 청취불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파일을 들어보면 뭐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듣게 뭔가 이 속기사나 아니면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듣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기 수사팀은 이걸 윗 어르신들이라고 풀었는데 정영학은 처음에 낼 때는 이 부분은 청취불능, 안 들린다 라고 하고 돼요. 자,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윗 어르신들이 아니라 위례 신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자, 위례 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너가 결정한 대로 될 거야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윗 어르신들 누가 해줄 거야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윗 어르신들로 하게 되면 뭔가 위에 뭔가 성남시 쪽에서 해줄 거구나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남욱은 위례 신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검찰은 근데 뭐라고 반박하고 있냐면 일기 수사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일기 수사팀도 요거는 윗 어르신들이라고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해도 되니까. 자, 비슷한가요? 윗 어르신들, 위례 신도시, 윗 어르신들, 위례 신도시. 들어보면 좀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파일을 어떤 언론이 공개를 해서 들어봤더니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정영학은 안 들린다. 검찰 1기, 2기는 윗 어르신들이다. 남욱은 위례 신도시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조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의견은. 두 번째, 실장님이 원래는 재창희형인데 실장님으로 써 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2013년 5월 16일 얘기인데 이거보다 전이네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맥락이 뭐냐면 당시에 유동규가 완전히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하고 유착하기 시작한 그 이제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니까 처음으로 유동규가 뭔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그 시점인데, 그 돈이 유동규 말로는 또 처음에 이제 남욱 말로도 그랬고, 그 돈이 이제 그 정진상하고 김용까지 갔다라고 해서 정진상 김용도 그때 돈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정진상 김용은 부인하고 있죠.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목이냐면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경 설명을 하면 남욱이 정영학과 나누는 대화인데 그 당시에 돈을 어떻게 주냐면 일식집에서 이제 방에서 돈 이제 넣어갖고 쇼핑백에 넣어갖고 왔다가 옆방에 있다가 이제 오면 이게 쇼핑백을 넣어주고 그런 형태로 이제 일식집에서 돈을 주거든요. 일식집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술집도 있긴 한데 주로 그 일식집이 있어요. 예, 이름도 있는데 무슨 일본어로 된 하여튼 그 일식집에서 주는데 그 얘기예요. 자, 그러더니 인상을 퍽 얼굴이 빨개 갖고 들어와요. 남욱이 얘기하면 정영 자, 남욱이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영아. 거기가 방이 여러 개 있나 봐요. 방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그 일식집?
아, 일식집이 아니라 술집이더라고, 5층이. 뭔가 술집에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있다가 이제 돈을 줬다. 이 설명을 하는 과정이 녹취 담겨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이 누구야? 정진상 실장이구나. 아, 그러면 정진상 실장에게도 돈이 갔구나라는 이제 정황상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자, 근데 여기는 뭐냐, 어떻게 됐냐면 정영학 녹취록에는 이게 실장님이 아니라 대창형이라고 풀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재창형은 누구냐, 또 재창형. 정재창이라고 위례신도시 때 이제 대주주로 참여했던 개발 때 있어요. 정재창이라고. 대주주예요. 위례 대주주. 그러다 이제 대장동도 이제 자기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못해요. 예. 끼질 못하고 한데 어쨌든 그 재창형, 정재창. 그러니까 그러던 인상폭 까려고 들어와요. 예. 이제 재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실장님과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가는 거죠. 재창형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남욱 변호사도 이거 맞아요. 재창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형. 그래서 대장동 1기 수사팀 걸 봤더니 거기도 재창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2기 수사팀은 이걸 실장님이라고 푼 거예요. 그랬더니 2기 검찰 쪽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아니, 이건 우리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이 실장님 묵고는 우린 속기사에게 녹취를 의뢰했고 거기서 회신을 받았고 우리 그냥 그대로 법정에 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문구를 1기와 정영학 녹취록 맞출 수 없잖아요. 우리도 들리는 대로, 우리 나름대로 들리는 대로 낸 거예요. 우리 그 속기사는 이게 실장님으로 들린다 라고 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정영학 대장동 1기 수사팀은 재창형으로 들렸다는 거죠. 실장님은 등장을 안 했다라는 게 지금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정진상이 논란이라면 여기 김용이 논란인 건데,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예요. 2013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처음에 이제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까지 유착돼, 진짜 김용, 정진상까지 그 돈이 갔느냐? 김용, 정진상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 유동규, 줬다. 자, 보십시오. 정영학과 이것도 한 남자의 얘기인데, 네. 자, 하여튼 공사 설립할 때 제일 고생 많으신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아니, 그건 형이 고생한 게 아니라, 예, 형이 고생했지, 뭐, 최윤길 의장하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착할 때, 뭐 때문에 유착이 되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립을 해야 성남시 입장에서는, 뭐, 대장동도 하고, 위례도 할 수 있는데, 수익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반대라니까. 성남시 의회에서, 최윤길 시의원, 대장동 시의원을 이제 포섭을 해서, 예, 그들로 앞세워서 이제 표를 뒤집어서 성남 도시개발 공사를 설립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김용은 뭐였냐면 시의원이었어요. 성남시 시의원. 그러니까 김용 시의원, 유동규 본부장이 함께 성남시 의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 설명이에요. 그래서 최윤길 의장이 그때 공사 설립할 때 고생했지. 그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남자가. 이 땡땡 선배하고 용이하고. 그럼 뭐예요? 용이하고라는 무슨 얘기예요? 용이도 고생을 했지.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2013년 성남 도시개발공사 성립 과정에서 김용도 민간업자가 유착됐겠구나 하는 뭔가 정황이 또 되는 거죠. 용이하고가 나오면.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용이하고는 원래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영학 녹취록에 이 부분이 없습니다. 녹취록에. 이 뭐뭐 선배하고, 근데, 없어요, 이 내용이. 예? 그런데, 2기 때 이제 검찰이 낸 건 용의하고가 있어요. 그럼 문재인 검사 때 1기 때 봤더니 1기 때도 있어요. 1기 녹취 플러스 때도 용의하고가 있어요. 2기는 용의하고가 있어요. 정의학 녹취는 없어요. 민주당은 검찰이 이걸 용의하고를 넣었다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는데.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용의하고 넣어서 이걸 마치 김용 부원장이 민간업자하고 유착해서 돈을 받은 정황. 요건 정진상 정황.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자, 대장동 수사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대 속기록 조작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근데 이때 찔끔찔끔 내다가 이제 전체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내서 이기수사팀이 정영학에게 너 다 내. 너 가지고 다 내. 그래갖고 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풀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그걸 그대로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까지 냈다는 거예요. 증거로.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말이 틀렸는가. 근데 또 이걸 들어보면 왜 이게 헷갈리냐면 잘 안 들려요. 이 녹취가. 왜냐면 이게 대놓고 우리가 인터뷰하듯이 기자들이 인터뷰하듯이 여기 입에 대놓고 녹취라는 게 아니라 지금 몰래 녹취란 거잖아요. 이 녹취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 예. 근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자기 핸드폰에 뭐 주머니에 넣었는지 뭐 어디 숨겨서 녹취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대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이 녹취록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하듯이 이게 시발점이었어요. 대장동 사건에. 게다가 이들이 모두 그래 이 녹취의 내용은 맞아라고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게다가 이번에 여쨌든 대장동 일당들 재판, 그다음에 나머지 정진상 김용 재판할 때도 이 녹취록이 증거로 쓰이죠. 워낙 중요한 증거로. 워낙 많은 내용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안에. 제가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건 민주당은 이거 조작한 거다 라고 해서 11월 19일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합니다. 뭘 감찰해달라는 거예요? 이기수사팀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 의도적으로. 왜? 정진상, 김용을 엮어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희성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대법원 상고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자, 새로운 증거라는 건 지금 이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관련 증거를 토대로 파기환송 결정해야 된다. 그럼 대법원이 왜 나오냐면 지금 김용 부원장 재판이 지금 2심까지 유죄 받았어요.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이 판결이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게 또 이제 대통령 재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건 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기 전에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작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끝났어요. 그죠? 끝난 걸 뒤집어야 돼요. 더 어렵죠. 최종 판결 난 걸 뒤집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너 지금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만약에 다시 이것이 뭔가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하세요 라고 파기환송을 내리면 그땐 또 상황이 달라지니까 어쨌든 파기환송을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민주당 의원 보도를 보면 대장동 사건은 모든 증거가 승빈성이 없다며 대통령과 정진상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 이제 이해하셨죠? 맨날 정영학 녹취록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또 남욱 진술이 번복됐다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Don't the news. 자, 남욱 변호사가 돌연 태도가 바뀌었다. 증언이 번복됐다. 이건 팩트입니다. 남욱 변호사 증언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욱은 유동규 편이었어요. 편이라기보다 유동규 본부장과 같은 진술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진상 김용 실장 부원장에게는 불리한 증언들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 사실은 결탁도 했고 그 뭐 돈도 줬고 또 뭐 사업자 내정도 됐고 혜택도 받았고 뭐 이런 진술을 하다가 올해죠. 올해 한 8, 9월부터 쫙 바뀝니다. 아니고 뭐로 바뀌었냐. 자 볼게요. 형들이라고 안 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욱 변호사가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건이에요. 2013년에 처음에 유착할 때, 자, 남욱이 이제 돈 줬다는 거예요. 유동규에게. 자, 그럼 그 돈이 어디 갔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2022년 11월에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유동규에게 현금 9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그 돈이 이재명 시장 측근들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유동규가 9천만 원을 받자마자 다른 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다. 유동규가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언급했다. 형들인 것으로 생각했다. 검찰이 재판장에서 물어봅니다. 그럼 그 형들은 누굽니까?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합니다. 2022년 11월에는. 근데 올해 8월 이렇게 진술합니다. 유동규가 생각해보니까 형들한테
라고는 안 했다. 약속한 게 있는데 안 주면 곤란하다라는 게 워딩이었는데 정진상 김용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하는 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은 사실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유동규가 형들한테 줬다는 얘기는 내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유동규가. 당시에 형들 얘기는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정진상 김용 부원장이라고 그럼 왜 답을 했냐, 이거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이 얘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2022년 검찰 조사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검사실에 들어와서 그때 진상형한테 내가 준다고 했잖아. 왜 기억을 못해? 라고 말하고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고 내 진술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줬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진상 김용을 언급한 건 내가 직접 뭐 정진상 김용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유동규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유동규 본부장이 하도 진상이 형 내가 줬잖아 하니까 아 진짜 줬나 보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상이 형 뭐 정진상 김용 줬잖아 하니까 아 그럼 줬나 보다 라고 해서 얘기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얘기를 유동규와 검찰에게 들었다. 유동규는 지금 계속 정진상 김용에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진상 김용 쪽은 난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욱이 약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 유동규 그때 당시에 정진상 김용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그 당시에 줬을 때 당시에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유동규 말에 힘이 실리는 건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수사 때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전 느낌이 다른 거죠. 수사 과정에서 정말 내가 전에 들은 걸 얘기했을 뿐이에요. 뭐가 느낌이 다른지 아시겠죠? 2013년부터 쭉 알고 있던 거냐? 아니면 수사 이후에 이 얘기를 알고 있던 거냐? 네. 자, 두 번째. 고정이익 구조를 짠 것도 부인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 지금 핵심이 뭐예요? 배임이에요. 그죠? 배임이 뭐냐면 대장동 사업 자체가 대장동 사업 일당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짜여진 구조다. 그래서 성남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배임이죠. 지금 성남시 쪽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진상 김용 쪽은 뭐예요? 아니 나 그렇게 짠 거 아닌데 나는 성남 시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짰는데 결과적으로 어쨌건 대장동 일당이 돈을 많이 번 거지 어쨌건 성남시는 구조 짤 때는 최대한 이익을 지키려고 했고 실제로 4천억 많은 이익을 봤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성남 쪽이잖아요. 그게 다르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올해 6월까지만 해도 검찰이 얘기하는 실제로 결탁을 했고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아예 구조를 짠 거야 라는 거에 있어서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9월 되니까 진술이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당시 2015년에 구조를 짰다고요?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아유 오히려 그때요. 당시 민간업자 막 수익 늘어나니까 성남시가 막 부담을 요구를 하고요. 김만배가 짜증을 냈어요. 자꾸 성남시가 뭘 더 요구해. 비용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니까 우리 배당률이 떨어져. 이런 말을 만날 때마다 했는데요. 이제 다르죠. 그죠? 아예 근간이 당시에 우리는 대장동 성남시와 결탁해서 뭔가 우리가 돈 더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남시는요. 우리로부터 더 혜택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그럼 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남욱이 검사와 유동규의 회유를 얘기하는 듯한 언급을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없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 좀 비유가 무시무시한데 배를 갈라서 내가 다 탈탈 털 수도 있고 아니면 요만큼만 털 수 있고 너 이거 탈탈 털면 어떻게 되겠어? 라고 약간 협박하는 듯한 느낌으로 들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말까지 들으면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 수사 당시에 검사들이 나한테 얘기한 내용을 마치 내가 말한 사실처럼 조서에 담았다. 유동규의 얼토당토 않은 진술이 유죄 증거로 판결문에 담겼다. 유동규가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이후에 줄곧 윗선으로 책임이 넘어갔으니 윗선 누구예요? 정진상, 김용 이런 윗선이겠죠. 책임이 넘어갔으니 난 3년형 정도만 받지 않겠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유동규가
내 죄를 떠넘겼다. 정지사 김용에게. 그러면 나는 좀 죄를 적게 받았고. 그죠? 그리고 검사는 와서 너 제대로 안 보면 내가 다 뒤질 수 있어? 라고 협박을 해서 당시에 이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라는 식으로 남욱의 지금 진술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왜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죠.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텐데, 사실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걸 좀 떼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상황인 건데요. 뭐냐면, 이게 좀 왜 중요하냐면, 자, 대장동 핵심,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 수사 때부터 재판 때까지 쭉 보면 이런 구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쫙 붙여볼게요. 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성남시와 김만배는, 성남시 사람들과 김만배는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남시와 대장동 일당은 사전 결탁이 없었고, 사업자 선정은 공정했고, 성남시도 수익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대장동 일당은 돈을 벌었지만 서로 할 일은 다 했다는 주장이고, 검찰의 주장은 뭐냐면, 검찰과 이게 이제 1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거죠. 지금 대장동 재판부 1심 재판부는 사전에 부당한 결탁이 있었고, 사업자는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고, 수익 구조도 이들이 특혜를 받아서 성남시는 손해를 보고 대장동 일당은 떼돈을 벌었어. 이게 이제 검찰과 현재 대장동 일당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린 결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자, 김만배는 끊임없이 시종일관 이 주장입니다. 이 주장. 남욱, 유동규도 처음에는 이 주장이었어요. 대장동 사건 뻥 터졌을 때. 그러다가 유동규가 1년이 지나고 일로 옵니다. 이게 진실이라면서. 유동규가 마음이 바뀌자 남욱이 따라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맞다고요. 자, 그런데 1심 재판부 보면, 결론 보면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러면 이게 진실이냐,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냐,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냐를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얻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본인은 돈을 결탁했고, 본인은 돈을 받았고, 본인은 돈을 줬고, 본인은 돈을 또 전했고, 다 뭐예요? 다 범죄예요. 본인의 범죄를 본인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김만배는 본인이 죄를 졌다 해도 이렇게 논리가 되면 본인은 죄에서 벗어나요. 그죠?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난 돈을 준 적도 없고, 나는 사전에 결탁한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사업자 선정했고, 나 부동산 벌어서 돈 벌었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의 이익은 확실하나,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의 이익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 이 사람 진실이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형하게. 스스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까지 바꿔가면서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얘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남욱이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 남았어요? 이 사람 남았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시종일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이거를 무너뜨리는 지금 주장이 시작이 된 겁니다. 동투더 뉴스. 자, 세 번째. 자, 최근에요,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태응 특위가 자, 공수처에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뭐냐면 누구를? 대장동 2기 수사팀을. 뭐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자, 이게 뭐가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시종일관 지금 불리한 얘기를 하는 거는 한 사람입니다. 유동규. 아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무너지면 사실상 이 재판은 상당히 좀 검찰 입장에서 어려워지는 재판일 수 있는 건데, 자, 제가 시종일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유동규 본부장도 처음에는 김용 정지상 같은 그거예요. 같이 이제 활동을 오래 할 정도로 형님으로 모셨던 사람이니까, 유동규가. 그러다가 처음 기억나시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휴대폰 던지고 막 그랬었던 기억 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언제? 2021년 유동규가
2021년 제가 기록은 한 10월쯤에 구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김용 정진상과 같은 목소리를 내요. 나는 그런 적이 없고 하다가 1년 지난 2022년 9월 26일 갑자기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에게 불기 시작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부는 거죠. 쭉 이어져요. 10월 5일 미처 말 못한 게 있다며 김용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진술까지 쏟아냅니다. 자, 이때만 해도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내용을 몰랐어요. 네. 모르는데 유동규가 자기가 불기 시작한 거 내가 사실 줬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남욱도 마음이 바뀝니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다 아셨냐. 다 협조할 테니 선처를 부탁드린다. 이러면서 유동규 남욱이 흔히 말하는 성남시 사람들에게 불리한 얘기를 막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막 쏟아내요. 예. 자, 그때 당시에도 김용 부원장 재판할 때나 아니면 그쪽 성남시 쪽 사람들 쪽에서는 이걸 문제 삼았어요. 검찰의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이게 불기 시작하니까 검찰이 막 계속 불러서 이제 진술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막 자수 쓰거든요. 막 쓰기도 해요. 자, 이때 이 노란색 부분만 18회 면담. 근데 검찰이 형식이 중요해요. 모든 거는. 자, 이번 주에 그 돈봉투 사건, 전당대 송영길 전당대 돈봉투 사건도 다 무죄 나는 게 그 조사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네. 수사 절차나 이제 증거 내용이 좀 증거 수집 뭐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검찰이 딱 받을 때도 변호사 딱 데려놓고 자 이제부터 진짜 진술 받습니다 하고 그걸 탁 보고서를 만들고 딱 보고서에 너 이거 진술한 거 맞지? 이렇게 탁 사인 막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진술을 받은 걸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막 18회 면담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 보면 요 3일만 검찰이 22시간 26분을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진술을 유동규가 하니까 막 그냥 갖다 대고 하면서 절차를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위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때 이제 분 이유가 정치검찰이 남욱과 유동규의 구속기간 만료 즈음에 이게 뭐냐면 요때가 이제 1년 지나서 구속기간이 1년이니까 6개월 하고 6개월 더 하고 1년이니까 만료 즈음에 전례 없이 많은 면담을 한 건 자, 내가 나가고 싶어. 이런 궁박하고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거야. 면담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분 건 검찰이 유동규가 이제 이제 감옥에 그만 있고 나가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검찰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한 거야. 유동규의 지금까지 진술이 회유나 뭐 이런 거에 따른 거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냐고 하냐면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을 때 검찰이 뭐라고 의견서를 냈냐면 실제로 면담이라고 할 만한 내역은 단 한 회 2022년 10월 6일이 유일하다라는 검찰 의견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조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허위 공문서다라고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지금 또 이걸 고발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서울중앙지검은요, 관계자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면담은 다 수사관 입회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정리를 했다고, 유동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참고 인수와 일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김용 재판부도 여기에 대한, 상당 부분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술을 받은 거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증거로 채택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1심 재판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위법 수사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유동규가 스스로 내가 사실대로 얘기를 할 거니까 나는 변호사 조력 필요 없고 그런 증언까지 다 고려하면 단순히 면담 많이 했다는 만으로 뭔가 좀 절차가 좀 미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그러면 유동규는 왜 진술을 바꿨나? 검찰이 이제 구속 갖고 뭔가 협박하고 회유한 게 아니라 유동규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게 불안했고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너 왜 진술 왜 바꿨어? 그랬더니 내가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게 난 불안해. 사실도 아닌데 유동규 진술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 배신감을 느껴.
이 배신감 얘기 전에도 뉴스에 정리해드렸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돈도 없어요. 없었다고 해요. 근데 변호사를 써야 돼. 변호사 쓸 돈이 없으니까. 근데 변호사를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형들이 쪽에서. 근데 봤더니 이 변호사들이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정진상 김용으로 가는 그 길목을 차단하는 것만 신경 쓰더라. 이거 완전히 이들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네. 이거에 배신감을 느껴서 내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거든요. 그게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게 그 진술 번복 배경에 유동규 설명이 합리적이라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협박이나 회유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 뭐냐면 이렇게 24시간, 22시간, 26분이나 면담 막 한 방에 몰아치고 막 엄청 부르고 엄청 오랫동안 한 것 자체가 뭔가 검찰이 회유를 했다는 증거다. 라고 지금 새로운 증거라면서 이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겁니다. 자, 세 가지 다 보셨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세 가지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 꽤 바뀐 거죠. 어쨌든 녹취록 조작 부분은 어쨌든 시작 부분이 뭔가 조작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남욱이 실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유동규 발언도 지금 뭔가 회유가 있었다는 증거를 지금 제시를 하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정말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Don't the news. 자, 앞서 보여드렸듯이 세 가지가 지금 새로 나왔다는 거죠. 정유학 녹취록.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아예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를 했다. 이게 조작됐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검찰 전체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쪽으로 이제 흐르는 거죠. 두 번째, 남욱의 진술이 번복됐다.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지금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금 대장동 구조가 뭐예요? 남욱, 그 다음에 정영학, 김만배. 이게 대장동 일당이에요. 그죠? 그게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 김용에게 뭔가 돈을 줬고 줬다. 요렇게 돈이 갔다. 그리고 뭔가 요렇게 그때는 한 편이었으니까 요렇게가 요렇게와 함께 뭔가 결탁을 해서 사업자 선정 줬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다. 부인하는 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라는 쪽이에요. 이게 됐어요. 네? 근데 남욱이 이제 요렇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번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만 남은 거예요. 요렇게가 되는 이 구조가 되기 때문에 남욱 진술 번복도 어쨌건 이쪽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내가 줬다는 거니까.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대장동, 내가 돈을 줬다는 거였으니까. 돈을 준 건 맞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는 나는 여기한테 준 거지. 여기로 가는 것까지는 몰랐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남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여기가 돈 준 걸 여기가 먹었다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은 먹었나 보지 그럼. 우리한테 안 왔는데 먹었나는 거지. 유동규 본부장 내가 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쨌건 여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세 번째 말한 유동규 회유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좀 비슷한 게 이런 거지. 쌍방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쌍방울. 여기는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거죠. 북한에 돈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줬다. 북한에. 그럼 왜 줬냐? 여기가 주라고 해서. 근데 처음에 여기는 그럼 넌 왜 줬어? 왜 주라고 했어? 그랬더니 나 방북 비용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했다가 여기 이제 아니야 나 번복했어요. 그죠? 앞에 거가 검찰이 회유해서 연어 술파티 회유해서 내가 얘기한 거지? 아니야. 그럼 안부수도 원래 여태까지는 맞아요. 여기가 달라 그래서 아마 줬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지금 검찰은 거짓말한 거야. 왜? 김성태가 안부수 딸한테 오피스를 사줘서 회유한 거야. 요거 이제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럼 결국 여기만 남은 거야 지금 여기도. 쌍방울 대북선거도 여기 만약에 무너진다면 좀 비슷한 국면인데 어쨌든 유동규, 김성태 이 두 사람만 지금 고립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요게 결정적이냐. 사실은 지금 말한 대로 보면 어쨌건 판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 결정적이냐 부분에서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건 이 정형학 녹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아까 분량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욱이 정형학에게 4천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성을 완벽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야, 민간업자들은 이미 이게 2014년 11월이면 뭐냐면 대장동 업자로 선정되기 전이거든요. 사업자로.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 택지 분양 사업으로만 4천억 이익을 남을 거라는 건 민간업자 알고 있었구나.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민간업자들은? 자기들은 나중에 나는 이렇게 많이 벌 줄 몰랐는데 나중에 부동산 땅값이 올라서 많이 번 거지. 우리가 4천억 번 거지. 그때 몰랐어요 라고 했는데 이미 녹취록에는 4천억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증거들도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녹취록도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정 실장, 김용, 유동규, 김만배 2014년 녹취록에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출창 얘기해서 정 실장,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당시에 모여서 만병이 내가 왜 이 사업에 깊이 개입했는지 알지 않냐 그랬더니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누가? 이쪽 성남시 쪽에서. 1심 재판부는 의형제 모임에서 민간업자들 사업자 시행 선정에 도움을 주기로 협의하였다라고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녹취록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2021년 녹취록, 그 정형학 녹취록 보면 김만배가 정형학에게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4,800억으로 전체를 계산해서 최종 428억 원이네. 대장동 1심 재판부. 428억 원을 유동규를 비롯한 성남시 쪽에 주려고 약정이 있었네. 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형학 녹취록에 지금 조작된 부분이 주로 이제 2013년 위례 쪽 초창기 얘기라면 후반부로 대장동 부분에 가면 여전히 인정됐던 녹취록들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녹취록들을 뒷받침할 핵심 진술인 남욱은 지금 다시 이쪽 아니라고 번복을 하고 있는 쪽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과 유동규 진술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예.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유동규가 허위라는 거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나머지 녹취록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이 공략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또 상황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근데 보면 어쨌건 그럼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아까 감찰 의혹 이제 법무부에 감찰 의뢰했잖아요. 그럼 이제 법무부가 결론을 내겠죠. 여기 이미 뭐 진술이 번복되고 있으니까 그게 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아까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공수처 수사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가 또 다음 스텝으로 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최근 법정 증언을 번복하면서 주목받은 인물은 1번 정진상, 2번 김용, 3번 남욱, 4번 김만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오 읽으신 뉴스의 주말하고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내용이 아닌 것은? 자, 두구두구두구 답은 4번. 이거는 정청래 대표 측에서 재판중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하려다가 대통령이 막아서 안 했죠. 이거는 사법개혁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정답자 나갑니다. 5분. 두구두구. 임승준님 첫 번째 당첨자님이십니다. 정답 4번.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PYUNSOODO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4번 재판중지법 신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순옥님 저도 4번인 것 같은데요. 커피를 기대해 봅니다. 짠, 짠, 짠. 커피 나갑니다. 짠. 예, 꼭 한 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번째 MONG KI 김몽님 4번 모든 사람이 보았으면 좋겠네요. 뉴스터디 말씀하시는 거죠? 뉴스터디 모든 사람이 보았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좋겠네요. 얼마나 좋을까요? 자, 마지막 정답자 당첨자님은요 김주은님입니다. 자, 정답 4번 사법부가 지켜져야 독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자, 삼권 분립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또 대안책을 마련하고 본인들도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삼권 분립에 대한 우려는 제거를 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일단 생각은 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완전히 그렇다고 해결된 건 아니다 이런 반론도 나오기도 하고요. 계속 좀 당분간은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요. 네, 한번 지켜보죠.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어떻게 커피 받아가시는지 나와 있으니까 꼭 받아가십시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